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에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수요일이 가장 좀 피곤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김범선 변호사는 어때요? 우리 수요일에 또 이렇게 함께하니까 달라요 와서. 아, 네. 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순간에 수요일이 정말 힘들긴 한데 이제 달라를 하러 오면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딩동댕동.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네. 제일 잘생기고 네. 착하고 말도 잘하고 나 변호사 딱 2명 하는데 이승기 변호사하고 김범선 듣고 있던 이승기 변호사. 그렇군요. 의문의 일패는 아니시지요. 근데 정말 저는 김범선 변호사 보는 낙으로 수요일 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선해요. 영이 맑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왜 길 가다가 물건들이 뭐 버려져 있거나 자전거 이런 걸 발견하면 이거 주인이 버린 거 아니야? 하고서 가져가서 뭐 고쳐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 혹시 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관련 내용을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라? 못 보던 자전거인데? 주인 없는 거 아니야? 매일 아침 지나는 산책길, 낡은 자전거 한 대가 며칠 동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만 보자. 물병이랑 우산은 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물건은 있었지만 녹이 슬고 더 이상 탈 수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잠깐 두고 간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제자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글쎄요. 계속 저 자리에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누가 버린 것 같아요. 주인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짜요? 근데 이거 조금만 손보면 고쳐서 탈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집에 가져가 닦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체인도 새 걸로 바꿨습니다. 이야, 손 좀 봤더니 완전 새 건데 아주 좋아. 꽤 공들여서 고치니 흡족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잘 타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야? 이거 내 건데 이 자전거. 이봐. 당신 왜 남의 걸 함부로 가져가는 거야? 이게 이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이거 당신? 라면서 소리치고 저를 도둑으로 몰아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 자전거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소중한 거면 왜 며칠 동안 길거리에 방치했을까요? 그냥 버려진 일반 자전거라고 생각해서 주워서 고친 건데요. 저 억울합니다. 제 사정을 호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 김영봉님 말씀에 요즘은 모든 CCTV가 있는 세상 아니던가요? 하셨는데 이렇게 좀 버려진 물건도 요즘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늘. 네,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OX로 보내주세요. 당연히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처벌이 된다 하면 O고요. 아니다, 물건을 가져갔지만 고의로 가져간 건 아니니까 처벌까지 되지 않는다 하면 X입니다. 찔리네요. 저도 뭔가 좀 잘 주워오거든요. 누군가의 함부로 갖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셨으니까. 오늘 낭만적으로 가네. 낭만에 대한 낭만이고 뭐고 가네. 오늘 현실적으로 요거 문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네네.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처벌된다가 O. 물건을 가져갔지만 고의로 가져간 건 아니니까 처벌까지는 아니다. X. 자, 여러분 의견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샵 500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범선의 난리 법설. 오늘은요, 자전거 점유물 이탈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권혁준님, 우리 변호사님 연기 잘하십니다. 예. 그러시면서 오늘 저희가 문제 드렸잖아요. 네. 오라고 보내주셨네요. 서연 아빠님도 5입니다. 저는요 그냥 길에 떨어진 물건은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이유찬님도 길거리에 물건 있는 거 발견해도 주인 없어 보이면 있는 물건 가져가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파출소나 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가져가서 처벌이 된다 하면 O였고 처벌까지 아니다 하면 X였는데 우리 김대규님 짤막하게 네. 절도입니다. 정승만님 횡령입니다. 이혜숙님 법적으로는 주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머머머. 다들 로스쿨 가셔야 되겠어요. 이제.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단병.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다들 로스쿨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요거 진짜 궁금한데 우리 최용선님도 미끼로 버려놓고 가져가고 신고하는 사람은 없겠죠. 미끼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버려진 줄 알고 길에서 물건을 주워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 우리 김범선 변호사님 어떻게 처벌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때요? 지금 들어보니까 오늘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그런데요, 그러고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정답은 O입니다. 네, 절도죄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었는데 오늘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말 그대로 소유자가 있는 물건이지만 임시로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을 때 성립되는 죄인데요. 쉽게 말해 주인이 있는 물건을 주워갔을 때 성립하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처벌 여부는 물건이 실제로 버려진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물건이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누가 봐도 저거 버려졌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의 가능성은 낮아지겠지만 물건이 단순히 방치된 상태이고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네요. 사연자분은 자전거가 버려진 줄 아셨고 법에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항상 그 고의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종합해 보면 고의로 훔친 건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법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죠. 즉 의도적으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건데요. 사연자분이 자전거를 가져갈 때 진심으로 이건 버려진 물건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을 입증하려면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했다면 단순히 가져가려는 의도가 아니란 걸 증명할 수 있고 주인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버려진 건지 아니면 잠깐 놓고 간 건지 이게 구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법적으로 기준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명확하게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라면 주인 없는 물건으로 볼 수 있어요. 가령 누가 봐도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쓰레기처럼 처리된 물건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사연처럼 며칠간 생뚱맞게 산책길에 그 자리에 며칠간 있었다라고 한다. 그리고 우산이랑 물병 같은 물건이 있었으니 아마 이게 주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고려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유자가 포기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버려진 물건이라고 판단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자전거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자전거 요즘 비싼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게 혹시 물건 가격이 높아지거나 그러면은 처벌이 좀 더 무거워지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네,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물건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법적 문제, 쉽게 말하면 책임이 당연히 더 커지는 거죠. 일반 자전거와 요즘 비싸면 정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달하는 희귀 자전거까지 있거든요. 예. 그 가치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경우에도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당연히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른 형사처벌의 무게도 무거워지는 거죠. 싼 것만 골라봐야 되겠네. 그리고 또 이제 사연 주신 분이 자전거를 또 수리를 하셨잖아요. 싹 다 바꿨어요. 체인이며 뭐며 그렇죠. 타이어며. 예. 그런데 또 자전거 주인이 이거 원상복구해달라. 아이, 골치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럼 어떡해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 사실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돼요. 아. 이게 가장 참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아. 현실적으로 모든 수리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리한 물건에 대해 원상복구 요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연자분은 또 고치느라 비용도 들었으니까 아. 수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이 부분을 사실 따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자전거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그 가치가 높아진 거면 네. 오히려 이것을 돌려주더라도 내가 이 자전거의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내가 들인 비용은 아. 뭐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 해서 사실 따질 수는 있지만 실제 형사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요. 맞아요. 사실 소유자의 요구대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전세를 살거나 그러면 예. 내가 인테리어를 아무리 멋있게 해도 나중에 집주인이 원상복구하라면 다 다시 해놔야 돼요. 맞아요. 오. 특히나 그 원상 회복 그 조항은 네. 특히나 그 계약서에 다 이미 아. 들어가 있어요. 부동문자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비슷한 것 같아요. 같아요. 역시 인테리어 하신 분들. 오늘 예. 인테리어 이야기 많이 나오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자전거 하나 가져갔다가 일 너무 커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자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 처벌 여부는 사건의 경위와 사연자의 의도 그리고 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자전거를 돌려주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검찰선에서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런 기소유예는 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결과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최대한 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애청자분께서 절도 아니에요 막 오. 하셨잖아요. 아, 예. 사실 이 절도랑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네. 오. 이제 유익하게 이제 정보를 전달해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카페, 택시, 당구장, 예. 당구장 같은 곳에서 이제 이 물건을 분실한 거를 가져오게 되면 오. 이거는 그 소유자가 점유를 이탈을 했지만 그 음식점이나 택시 그것을 관리하는 실력이 지배하는 예. 공간이라고 봐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다르구나. 네, 우리 사연에서는 산책길이었잖아요. 네네네. 혹시 버스는요? 버스는 버스에서 절도입니다. 절도. 예, 이게 예. 쉽게 생각하면 점유이탈 횡령죄 아니야?라고 오. 할 수 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아하. 이제 택시나 뭐 전철이나 버스나 이런 곳은 이제 그 운전기사가 아니면 예. 관리하는 그 전철 이제 역사원이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어서 네. 실력이 미치지 않는다, 점유가 미치지 않는다 해서 관리력이 안 되니까. 네, 그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아, 예. 횡령과 절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네. 그리고 진짜 오늘은 횡령이었잖아요. 네. 소소한 횡령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뭐 어디 길에 있는 거, 어디 버스에 있는 거 절대 가져오지 마시고 정의 갖고 오고 싶으시면 재활용 쓰레기장 거기 가시면 네. 또 쓸만한 게 몇 개 나와요. 실제 제 사례에서도 어. 그 지하철에서 우산 가져오시기 쉬우세요. 위에다가 그쵸. 깜빡하고 예, 요즘에 예, 막 예. 비 왔잖아요. 예. 그거 가져가면 신고당해요. CCTV도 절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절대 함부로 절도.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3721번님이 예. 저번에 뉴스 보니까 골목에 떨어져 있는 걸 무언가를 갖고 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 김 변호사님 마음도 누가 아무나 훔쳐가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맥을 같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낭만의 대화를 하고 예. 한번 랩을 하고 나더니 여기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쪽으로. 네. 네, 오늘도 우리 김범선 변호사 조언 한마디 들었나요? 한마디. 네. 길 위에 놓인 낡은 물건 그 안에는 또 다른 사연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보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절대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범선 변호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